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이라고 할게요.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고발 뉴스의 최초 보도 이후 정치권으로까지 이 문제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방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해명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약간은 좀 헷갈리시죠? 뭐 조중동이야 뭐 당연히 악의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폄훼할 것이고, 한겨레 경향도 사실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늘 그렇죠, 얘네들 요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같은 이제 기자들이 나서서 팩트 검증을 해가지고 보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 위주로만 좀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병역 비리까지는 현재로서는 밝혀진 건 없어요. 다만 의혹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저런 걸 떠나서 도덕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분의 복무기간은 황제 복무에 가깝다. 황제 병역 복무의 기간에 가깝다. 이렇게 기자로서는 취재 결과에 의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그 SW 마이스트로 사업이라고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교육 사업에 이제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원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원서에 본인의 경력이 상당히 부풀려진 채로 기재된 어떤 정황을 저희가 차지했습니다. 마치 논문의 기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제일 저자로 뻥튀기 해가지고 쓴 것 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 이준석 씨는 여기에 합격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씨의 좀 추가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일 정도입니다. 저의 취재 결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허재현 TV 시사바리스타 프로그램은 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좋은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미 많은 후원을 받고 있어서 참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허재현 TV를 응원해주고 있는 광고 협찬업체 두 곳 있죠. 착한 보험 클리닉과 산산짐. 많이들 이용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이준석 씨의
네, 황제 병역 의혹. 일파만파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다른 언론들이 다 무시하고 있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일단 파장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으니 말 섞을 필요가 없다. 하여튼 어린 진중권입니까? 벌써부터 말하는 싸가지가 국민의힘의 그죠? 대표 정도 됐으면 말하는 게 좀 차분해져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저래. 응? 이준석 대표가 참 이렇게 썼네요. 검찰도 못 믿고 병무청도 못 믿고 프로그램 담당자도 못 믿고 이제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병역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준석 대표 이제 추미애 장관의 그 심경이 이해가 이제 됩니까? 이제? 말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믿었던 게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안 그래요? 국방부에서도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휴가 문제 별 문제 없었다. 합법적이었다. 아무리 해도 말 못 믿었잖아. 동부지검에서 그렇게 수사를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그것도 안 믿었잖아. 검찰도 못 믿겠고 병무청도 못 믿겠고 추미애 장관 아들이랑 함께 복무했던 그 카투사 동료들도 못 믿겠고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었던 게 바로 당신이 최고위원으로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어요. 지금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어때? 이제 추미애 장관한테 가서 사과할 용의가 있어요? 아이고 괜히 그랬구나. 괜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치 공세가 심했구나. 이제 좀 깨달아집니까? 본인이 이런 일을 겪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성질 내고 불과 자기들이 몇 개월 전에 추미애 장관한테 했던 거는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고 이렇게 내로남불인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화부터 내고 시작하네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지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기자들의 문턱은 넘어가지 못할 걸. 저희가 이준석 씨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팩트 검증을 며칠간 하나하나 해봤어요. 이상호 선배가 물론 취재 잘 하셨겠지만 어쨌든 동료 기자들이 어쨌든 팩트 체크를 함께 해서 과연 이상호 선배의 말이 맞는지 이준석 씨의 말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검증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설명 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문제제기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타당합니다. 이준석 씨가 더 해명해야 됩니다. 자, 설명을 짧게 빨리 드려볼게요. 요겁니다, 여러분. 이준석 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SW 마이스트로 과정, 요거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10년 전에 다 끝난 일이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말 돌리기 하시는데 그거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은 있지만 좀 다른 문제라고. 이 마이스트로 과정 이 연수를 받기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거냐, 그래서 병역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강용석 의원이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병무청에서 근무지 이탈은 아니고 교육받으러 간 거였는데 이 교육 시간만큼 따로 대체 복무를 다 해가지고 이거 다 클리어하게 처리됐다. 병역법 위반 아니다. 그거가 10년 전에 이제 검찰 수사 이런 것들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 받은 거고 이번엔 새로운 의혹 제기예요. SW 마이스로 과정, 그러니까 군복무 중인데 산업체 요원으로 군복무 중인데 어떻게 이 정부가 하는 이 교육 사업 여기에 또 선발이 돼가지고 이거를 받을 수가 있어. 이거 거의 몇 개월 동안 하루 종일 여기 이거 들어야 되는 교육인데 이게 가능해? 이거 불법으로 선발된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쟁점 좀 물타기 좀 하지 마. 어린 친구가 뭐 벌써부터 뭐 이렇게 말 돌리기 선수야. 가만히 넋 놓고 있으면은 그냥 혹하고 당하겠어. 자, 그래서 이게 2010년에 이게 선발됐던 이제 그거거든요. 6월 30일부터 지원 접수한다고 써 있죠. 요겁니다. 여기에 2008년부터인가? 아무튼 2007년 말부터 아무튼
그 이준석 씨가 이노티브라는 그 회사에서 병역 특례 요원으로 산업기능 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도중입니다. 에?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말까지가 얘가 복무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이스트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물리적으로 군복무 중이니까. 근데 여기에 어떻게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과연 얘가 지원 자격이나 있느냐? 자, 이거 김남국 의원이 잘 밝힌 겁니다. 이거 당시에 신문에 난 광고예요. SW 마이스트로 과정. 이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건데, 지원 자격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091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내 재학 중인 자입니다. 에? 졸업생은 안 돼. 근데 이준석은 당시 2010년에는 하버드를 졸업한 지가 이미 훌쩍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 자격도 없는데 얘가 지원할 수 있어?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준석 씨가 이런 해명을 좀 하고 있죠. 아니다. 근데 나 말고도 당시에 졸업생 중에서도 지원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전화를 해봤더니 지원해도 된다 그래서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황당하잖아. 아니 뭐야. 분명히 규정상에는 자기네들이 안 된다고 홍보를 해놓고는 왜 이준석을 비롯해서 몇 명에게는 허락을 해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표가 뭐냐면요. 이 2010년 마이스트로 과정이 끝나고 나서 2011년도에 그 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당시 그 지식경제부 마이스트로 담당자의 보고서입니다. 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지원자 통계거든요, 이게. 지원자 중에 고교생, 대학생, 석사과정 이렇게 있는데 기타 졸업한 상태인데 미취업자가 8명이 있긴 있더라고. 아니 도대체 8명은 도대체 왜 지원했는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몰라 떨어뜨려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지원해보자. 일반 광고는 그렇게 났더라도 몰라 그냥 또 뭐 혹시라도 뭐 미달되면 뽑아줄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넣은 사람들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한 8명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예. 참 황당하죠. 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예. 근데 그 8명 중에 최종적으로 그 졸업생 중에 합격한 사람은 이준석 1명이에요. 예.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7명은 중도에 막 다 탈락해. 자기가 그만두거나. 이렇게 최종 통계가 완성이 됩니다. 이건 합격자 통계예요. 예. 고교생 18%, 대학생 70%, 석사과정 12%. 졸업생이 빠졌죠, 갑자기. 1명 있었던 거예요, 이준석. 근데 졸업생을 쓰자니 뭐가 좀 이상하네 해갖고 빼버린 건가? 갑자기 통계가 마사지가 돼. 그래서 이준석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졸업생인데 그죠? 취업한 사람이잖아. 산업복무요원이니까. 아무튼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8명은 지원은 했는데 다 탈락하고 이준석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이준석 혼자 합격합니다. 이게 최종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준석 말이 아주 근거는 없는 건 아닌데 희한하단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찾아낸 당시 인터넷 댓글입니다. 이게 이제 IT 업계에서 좀 유명한 이제 네티즌들의 커뮤니티였는데 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사업 재학생만 받는다고 알려져가지고 학생들이 졸업한 사람들이 막 실망하는 댓글이에요. 예, 너무 하고 싶은데 학생이 아니라서, 예? 더할 나위 좋은 조건인데 학생이 아니라서 학사 졸업자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얘네들은 뭐야 그러면? 지금 이 글 쓴 분들은 이준석 사례를 보고 열통 터지는 거야. 뭐야? 학사 졸업자도 되는 거였어? 그럼
그렇게 공고를 해주지. 도대체 왜 뒷구멍으로 다른 사람들 몇 명한테만 알려준 거야? 뭐야? 우리는 공고가 그렇게 낮길래 지원조차 안 했는데 이준석은 도대체 누구한테 정보를 들었길래 이준석 플러스 8명 플러스 7명 그죠? 그 총 8명은 도대체 누구한테 정보를 듣고 지원을 한 거야? 분통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에? 그러니까 붙어야 될 사람들이 떨어진 거죠. 결국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 안 된 바람에. 이준석 씨는 도대체 어떤 황제 정보원이 있었길래, 그죠? 예. 야야, 졸업생도 뽑아줄 가능성이 있대. 그냥 일단 넣어봐. 뭔가 귀뜸을 듣지 않았으면 이걸 넣어보겠냐고, 누가. 안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준석 씨는 그 당시만 해도 일반 민간인이라기보단 상당히 금수저 민간인이었죠. 예, 일단 아버지가 그죠? 유승민 의원과 친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무슨 청년 무슨 뭐 봉사단체 대표로 막 기조연설도 하고 막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립니다. 예. 그래서 순수한 민간인이라기보다 지식경제부의 고위 관료라든지 국회라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어떤 정보를 귀뜸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었던 민간인이었던 건 사실이죠.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뒷정보를 받았던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애초에 공고가 그렇게 안 났는데 이거를 지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에?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아쉽다 나는 자격이 안 되네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당연히 이런 의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막 이니까 야 이거 특혜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막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거 담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이준석 병역 그거 이때 이제 마이스트로 2010년에 당시에 이거 선발에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황대산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제 트위터 이용자인데 이렇게 밝혔네. 김용민 의원실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설명을 해줬다.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선발 책임자였는데 그때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아니 근데 광고는 그럼 왜 그렇게 해? 그러면은 지침이 2개가 있었던 거야?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런 신문 광고에는 졸업생은 못하게 하고 그냥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무슨 뭐 따로 뒷광고가 따로 있었던 거야? 졸업생도 지원 가능하다고? 뭐야? 그러니까 지침이 2개가 있었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공고가 2개가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황대산 씨의 말이 만약에 맞다면, 이분이 말이 맞다면, 뭐야? 왜 애초에 공고를 그렇게 내? 이거 상당히 청년들이 그 당시 2010년도에 그죠? 공고 그 재학생만 가능하다라고 공고 보고 포기했던 사람들은 분통 터지는 거죠. 일단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자, 황대산 씨의 주장은 그런데 오늘자 기사인데 SW 마이스트로 당시 1기 합격자인 일반인 김아무개 씨는 아니다. 명확하게 이준석은 연수지원 대상자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졸업자는 안 됐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자들하고 일반인 대중은 완전히 다른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야. 김모 씨가 페북에다가 올렸는데 지원서는 이준석이 쓴 것과 양식이 같고 여기에는 소소학교란이 있는데 현업 종사자 아닌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했다면 이 양식은 잘못 만든 거고 공고대로 자격 조건은 재학 여부 하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재학 중인 사람 그 졸업생은 안 된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명확하게 일반 대중에게 공고된 지침으로는 연수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이 알고 있었던 그 기준과 또 다른 정보가 있었다면 그거를 이준석이 알고 있었다면 그거는 도대체 특혜 아니냐. 그게 정확한 정말 정보 유통 최초 정보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유된 것이 맞느냐? 공정이란 단어를 약자를 후려패는 데만 공정하게 쓰지 마시라. 뼈를 때리는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황대산 씨, 선발위원장이라고 하는 황대산 씨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도대체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지원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합격시켜줬다라면 이거는 범죄죠. 병역 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야 돼요. 뽑아준 사람이나 지원한 사람이나.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조사의 영역에 남아있기 때문에 좀 말을 아끼고. 다만 이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불법 여부를 떠나서 특혜.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준석 씨는 누군가로부터 미리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냥 지원해도 된대. 해봐. 그리고 너는 뽑아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너 누구 아들이잖아.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용기 내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8명 중에 또 하필이면 이준석 대표만 합격해. 그리고 나머지 그 합격한 학생들의 지원서를 저희가 다 입수해서 봤는데 한 100명 정도 합격했더라고요. 굉장히 막 수상 경력들이 화려해. 어디 대회 나가서 금상, 어디 가서 대상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 근데 이준석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얘는 그냥 하버드 그거 하나야. 하버드 전공이 뭐 어디 대회 나가서 수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경력이야? 아무튼 뭔가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막 뚫고 이 친구 혼자서만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비리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으나 확실히 이 지원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특혜를 누렸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정이란 말을 과연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겁니까? 자기 편리할 때만 이준석식의 공정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중잣대가 아니고 이준잣대, 이준석의 잣대, 이준잣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던데요. 참나. 러브유 말씀처럼 그래요. 사업 초기라서 공고문 올리는데 혼선이 있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다만 그런 혼선의 와중 속에 일반 대중들은 아예 지원 자체를 포기했다라는 거죠. 에? 근데 이준석 씨는 도대체 누구한테 정보를 듣고 아니야. 예. 지원해도 돼. 예. 이렇게 돼. 그리고 공고문을 저희가 공고문만 본 게 아니라요. 그 내부 그 규정 지침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정확하게 재학생만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찾은 그 당시의 규정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선발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 중인자,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병역 특례로 회사 근무 중인 자는 제외시키냐면, 그러면은 이중 특혜가 되잖아요. 저희가 지식경제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중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면. 왜냐하면 병역 특례 자체가 특례인데 그 사람을 또 한 번 특혜를 줘서 마에스트로 사업으로 선발해서 연수생으로까지 그렇게 또 이렇게 혜택을 주면 이중 특혜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예. 당시 이런 규정대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 사업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월 100만 원씩의 장학금도 주고요. 교육받는 동안. 그리고 노트북도 지급하고 또 미국에 또 뭐 연수도 보내주고, 예. 짧은 단기 연수 뭐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 예.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교육 연수예요. 예. 국가에서 다 무료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병역 특례 자체도 이미 한번 청년으로서 특혜를 입었는데 또 마에스트로 특혜까지 누린다는 거는 그저 너무 과한 거죠. 예. 정말 공정을 외치는 청년이라면 이런 거는 그죠? 자기처럼 병역 특례 이런 거 혜택을 못 입은 다른 청년들에게 양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회적 도리 아닌가? 예. 2011년 1월에 이게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2010년 당시에 그때 운영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1월에 발간한 건 맞는데 2010년 당시에 최종 사업 보고서를 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 규정인 거예요. 김팬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세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완전히 좀 새로운 문제 제기입니다. 이거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2011년 1월에 발간된 2010년 사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2011년 아니에요. 네. 2010년에 이준석 씨가 이렇게 지원서를 쓴 거예요. 네. 내가 이런 거 했다. 나 훌륭하지 않냐? 뽑아주세요. 이런 거죠. 첫 번째, 이노와치라는 통합 보안 시스템 솔루션을 내가 2008년도에 개발했다. 우와, 대단해 보이죠? 뭔지 모르겠지만. 에? 왜, 어떻게 이런 거를 벌써부터 개발해? 아,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으니까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여기다 분명히 졸업이라고 밝혀놨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뽑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진짜 그죠? 뜬금없는, 이제, IT 경력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대통령 과학 장학생이었다. 이런 걸 일단 써놔요. 예. 자, 그런데, 자, 봅시다. 정확하게, 여러분, 얘가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노와치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이준석 대표가 개발한 게 맞을까? 이준석이 주도해가지고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노티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병특으로 근무를 해요. 근데 이준석 씨가 여기에 이제 병특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게 2017년 한 11월부터거든요. 2007년 말부터란 말입니다. 이 이노티브에서 예. 김호민 씨나 음용기 씨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이노티브 회사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런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보안 업체인 것 같아. 무슨 CCTV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근데 이 이노티브가 자기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인데 이노티브가 뭘 개발했나 살펴보니까 이노와치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수출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 같다. 미국에서 특히 관심이 많다. 2007년 12월 현재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뭐야? 자, 보세요. 여러분, 2007년 12월에 이미 이노와치라는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 이 보안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가 돼 있는 거야. 2007년 12월에. 개발이 완료돼서 이미, 그죠? 해외에 수출 타진까지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최소한, 그죠? 2007년 11월 이전에 개발이 이미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업계에 물어보니까 최소 몇 년간은 걸린다는 거죠. 개발하는 데에. 에? 자, 병역특례요원으로 어떤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 건 상당히 허드렛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상당히 그냥 한 2, 3년 있다가 그냥 떠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없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경력도 아니에요. 20대한테 이제 막 신입인데 뭘 맡겨. 그냥 잘 배우면 다행인 거지. 허드렛 일이나 잘하고. 그게 사실상 산업기능요원이란 말입니다. 산업전문요원과는 달라요. 그런데 2007년 12월 당시가 이미 자기가 병역특례업체로 들어간 이노티브에서 개발한 이노워치라는 그 솔루션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이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이준석 씨는 여기에 병역특례 업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날치기죠. 이거 만약에 이노티브 관계 여기 회사에서 당시에 이준석을 데리고 있었던 팀장급이나 부장급들은 황당할걸요? 이런 거 이렇게 써가지고 마이스트로 사업 선발돼서 연수 받았던 거 알고는 계십니까? 이노티브 관계자님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겨레에서 인턴을 뽑아요. 그죠? 인턴을 뽑았는데 얘가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허재현이 몇 개월 동안 써왔던 기사 뭐 잠깐 어디 허드렛 일 같은 거 좀 시키면서 잠깐 뭐 하나 좀 맡긴 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걸 가지고 어디 다른 데다가 제가 쓴 기사,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큰 대형 보도를 그 인턴 애가 잠깐 한 일주일 잠깐 와서 뭐 대충 좀 견학한 거 정도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내가 취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가 경력으로 기자로 써가지고 입사 지원서를 쓰면 그거 사기 아닙니까? 예. 그 마찬가지인 거죠. 이준석 씨가 이노티브라는 업체에 들어가서 과연 이노워치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네가 개발했다고 쓸 수 있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개발했다고 써놨어. 뭔 소리야? 이노티브 업체에 들어가 보면 2007년 12월 이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돼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더만. 이거 뭐야? 이노워치 여기 써 있잖아. 전 세계 어느 보안업체의 솔루션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노워치 매출의 극대화는 기존 여느 보안 장비 수출업체와 달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어쩌고저쩌고. 2007년 12월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써있잖아. 뭐야 2008년에 네가 개발한 거라며. 그럼 2007년에 12월에 이 기사 나온 건 뭐니? 이준석씨 해명하세요. 당신 이거 남의 거 가지고 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논문의 기여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간단한 실험 정도에 참여한 거에 불구하고 그 논문에 내가 마치 다 한 것처럼 논문 제일 저자라고 만약에 공저를 올리고 그런 고등학생이 그걸 가지고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 이러면은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잖아요. 에?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발뉴스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 제가 이거 이상호 선배에게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새롭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씨는 해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제기입니다. 이준석 씨가 이제 병역특례업체에 합격하기 위해서 2007년도 11월에 이제 병역특례업체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정보처리 기사를 따거든요. 이게 병역법상 그냥 아무나 그 특례업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술 자격을 요구하거든요. 병역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술 자격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기술 자격증을 다들 따요. 예. 그래서 이준석 씨도 그 이노티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보처리 기사를 딴 것 같아요. 땄겠죠, 아마도. 근데 어떻게 땄을까가 희한한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정말 땄을까? 왜? 자, 정보처리 기사의 응시 자격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면은 아무나 이거 딸 수가 없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가 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2007년에 따야 되는 거예요. 2007년에. 에? 그래서 2007년에 아마 시험 일정을 알아봤겠죠. 이렇게 저희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정보처리 기사 시험 일정이 필기 치르고 실기 치르고 하는데 이게 필기와 실기의 그 간격이 굉장히 길어요. 1회 이준석 씨가 이 1회 시험에 응시했다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 3월에 필기를 치르고 2007년 4월에 실기를 치르고 4월부터 5월 사이에 그리고 6월 4일에 정보 이 자격증을 땄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때 학기 중이었거든요.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죠? 미국에서 이거 시험 치르러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필기 시험 치르고 그리고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버드에 있다가 또 실기 시험 치르러 또 오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럼 하버드에서 수업을 며칠을 빠진 거야 얘는.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 걸 떠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왕복 그 항공권으로 한 2번 이상 한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것도 한 거의죠. 한 돈 500 깨졌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거죠. 예. 과연 이준석 씨가 자격증은 제대로 가진 상태로 이노티브라는 업체에 예, 뽑힌 게 맞느냐. 예. 일단 이런 의혹도 좀 함께 나옵니다. 이준석 씨는 일단 뭐 정보 이 기능사 이 자격증을 공개할 생각은 없다고 저희한테 말은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딴 게 맞으면 공개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거절하더라고요. 예. 근데 딴 거는 맞다고 설명을 하니까 일단 그거는 뭐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이게 과연 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이거 한국에서 시험 치러야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또 추가로 좀 의혹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게 도대체 이준석 씨가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병역 특례 업체에 선발되고 그리고 그죠? 복무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정부 연구생으로 예, 선발돼서 거의 막 한 달 가까이 막 그죠? 예, 외출 시간 보세요. 예. 이 마이스트로 연수도 받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이노티브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준석에게 이런 혜택을 줬나? 의아하죠? 예,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이 이노티브라는 업체가 이 넥슨 게임 업체 큰 곳 있잖아요. 넥슨이 지분 투자를 좀 하고요. 그 넥슨의 고위 임원들이 만든 일종의 손자 회사 같은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넥슨이라는 업체 자체가 상당히 검찰 인맥도 그렇고 김정주 씨 자체가 진경준이랑 검사랑 엄청 친하잖아요. 그죠? 넥슨이라는 업체 자체가 상당히 우리 사회의 고위 관계자들과 많이 친하게 지내는 인맥들과 얽혀 있는 예, 그런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노티브라는 회사도 그냥 생 일반 회사는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의 권력의 고위층들과 인맥이 다 있는 사람들이 경영진으로 있었던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곳의 예, 회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준석 씨가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뽑힐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추측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산업기능요원은 진짜 막 뿌려먹는 곳인데 이준석 씨는 그죠? 막 뿌려먹기에는 너무 그죠? 너무 금수저 집안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연수까지 막 보내주고 막 이러면서 예, 병역 특례 업체에 근무하잖아요. 이 친구 데리고 있었던 팀장은 짜증났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쨌든 아빠 찬스가 작용해가지고 병역 특례 요원으로 선발돼가지고 황제 복무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직장이 회사가 바로 이노티브라는 업체입니다. 예. 이 이노티브라는 회사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정확하게는 확인은 아직은 저희가 못했는데 이노티브라는 회사가 상당히 좀 수상합니다. 예, 정말 제대로 이준석 씨가 필요해서 뽑은 건지 아니면 누구의 부탁을 받고 뽑은 건지 여기가 지금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거든요. 예, 직원 수가 한 20-30명 정도 되는 회사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거의 청산 단계에 있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많아봤자 병역특례 요원 뽑아봤자 한 명이거든. 그러니까 그 한 명 TO에 이준석 하나 꽂아진 거야.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왜 이준석은 항상 그 주변에 좋은 정보와 좋은 기회와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들만 연결되는 거지? 야, 운이 억세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준석 씨의 실력 하나로 돌파된 거예요? 아니면 금수저들의 삶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저는 한 번도 인생에서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이준석 씨에게는 계속 벌어져. 부럽다. 예. 예, 공정해서 그런가 봐요. 세상이. 자, 그런 의혹들을 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이준석 씨, 네,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고 있고요. 본인이 얼마나 말돌리기 선수인지도 저희가 다 찾아냈어요. 자,
어떻게 선발이 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발에 지금 뭐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혹을 새롭게 제기한 겁니다. 예, 본인이 개발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이노와치라는 프로그램, 왜 개발했다 2008년에 본인이 개발한 것처럼 그렇게 지원서에 써가지고 합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참여를 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발에 참여를 했는지도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냥 허드렛 일 한 걸 가지고 뻥튀기해서 쓴 거, 그러면 그게 논문 저자, 제일 저자 쓴 거랑 똑같은 파렴치한 비도덕 행위입니다. 예, 어쩌면 이 마이스트로 선발진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그거 정말 딴 거 맞아요. 예, 딴 게 맞으면 정확하게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이력서에 이 사진 꼬라지 보세요. 제가 이력서 당시에 그 지원한 사람들 한 300명 다 살펴봤는데 이준석 혼자만 이런 식의 조금 약간 꾀돌이 사진을 올려놨어. 나머지들은 다 예? 그죠? 정중한 얼굴로 어떻게든 뽑혀야 되니까 그렇게 다 찍었더라고. 얘만 이렇게 해놨어. 무슨 자신감이야? 넌 이미 지원 단계부터 합격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꾀돌이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네, 그렇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발의사, 오늘은 이준석 씨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언론이 제정신이었다면, 예, 과거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를 그렇게까지 파헤치는 언론들이었다면, 왜 이준석 씨의 지금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같은 잣대로 취재를 하세요. 예. 자, 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씨랑 함께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좀 연락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로 사업 당시에 2010년에 함께 하셨던 그 연구생들, 예, 혹시 좀 연락이 좀 닿으면 그분들 상대로도 좀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노티브 관계자님, 네. 이노와치라는 프로그램, 이준석 씨가 마치 2008년에 혼자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그렇게 지원서에 쓰고 다녔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도 저희가 이노티브 상대로도 취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허재현 기자의 모든 취재와 활동은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